월드컵까지 딱 3개월 남았는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한테 무려 0대4로 발살나면서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이 경기장에서 서로 공개적으로 싸움 붙은 충격적인 사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논란이 터졌습니다. 월드컵이 고작 3개월밖에 안 남은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단 한 골도 못 넣고 무려 사고를 먹히며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패배의 원인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브레이크 타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3분 쉬고 나서 선수들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친 반전이 터집니다. 당일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서령우 선수가 취재진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거예요. 서령우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브레이크 타임은 상대 팀도 똑같이 받는 건데 그게 무슨 핑계냐. 그냥 물 마시고 쉬는 시간일 뿐이지. 경기 결과가 뒤집어질 이유가 전혀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핑계를 대는 순간 자기 제자인 선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핑계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한국 축구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례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서령우 선수의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대표팀이 사용하고 있는 3백 전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서령우 선수는 자기 소속팀에서는 4백 시스템의 우측 풀백으로 뛰면서 익숙하게 플레이하는데 홍명보 감독의 3백 체제에서는 본인 포지션도 아닌 좌측 윙어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클럽에서 하는 축구와 대표팀에서 하는 축구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령우 선수는 수비적으로는 자신 있는데 감독이 요구하는 과도한 공격적 윙백 역할 때문에 자기 장점은 묻히고 단점만 부각되는 형국이라고 토로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월드컵까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전술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홍명보 감독이 고집하고 있는 이 3백 전술이라는 게 현대 축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전술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미 3백의 시대는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4백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 시간과 정교한 조직력이 필요한데 대표팀은 1년에 몇 번밖에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전술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김민재 선수도 코트디부아르전 이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3백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4백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하고 선수들이 감당해야 할 활동량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11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1대1 상황을 만들지 말고 항상 2대1로 협력 수비를 해야 하는 등 팀 전체의 시너지가 완벽하게 맞아야 하는데 지금 대표팀은 그럴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김민재 선수가 이 정도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이런 전술적 구멍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우측 풀백으로 나온 김문환 선수가 홍명보 감독의 지시에 따라 윙어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상대를 압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압박에 실패하고 상대한테 제쳐지는 순간 대한민국 수비진은 완전히 재앙이 됩니다. 김문환 선수가 비우고 올라간 우측 사이드 공간이 그대로 고속도로처럼 뚫려버리는 거예요. 상대팀은 이 전술적 허점을 정확히 노려서 빌드업과 롱패스로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측면이 뚫렸을 때 중앙에 위치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역습 속도를 늦추거나 압박을 가해서 윙백이 복귀할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데 정작 이 선수들은 공을 몰고 나가는 상대를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른바 산책 축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비 가담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그리고 측면 공간을 노출시킨 장본인인 김문환 선수조차도 빠른 속도로 수비 진영에 복귀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중앙 커버와 측면,
수비를 동시에 도맡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중앙을 지켜야 할지, 비어있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지 갈등하면서 멈칫거리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바로 홍명보식 3백이 가진 명백한 약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상대의 크로스를 차단하면서 위기를 넘겼는데, 반복되는 전술적 무능과 동료 선수들의 태만한 수비 가담에 결국 경기 중에 대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상대의 크로스를 막아낸 직후에요. 수비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설렁설렁 걷고 있는 김문환 선수를 향해 강한 어조로 위치를 지적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이 장면이 생중계로 그대로 나가면서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김문환 선수가 김민재 선수보다 한 살 많은 선배거든요. 한국적 정서상 이런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비 라인 전체를 조율하고 책임져야 하는 센터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짓이었던 겁니다. 과거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후배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경기장 안에서는 모두 반말을 쓰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승리를 위해서는 포지션에 따른 명확한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명보 감독이 공격적 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비 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김문환 선수를 우측 윙백으로 고집하면서 계속 기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팬들 사이에서는 김문환이 홍명보의 양아들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김문환 선수가 우측 윙백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이건 특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홍명보 감독의 고집스러운 선수 기용이 팀 전체의 포지션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측 1옵션으로 김문환 선수를 고정해 놓다 보니까요. 본래 우측 풀백이 주 포지션인 서령우 선수가 억지로 좌측 윙백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우측으로 뛰던 선수를 좌측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선수의 능력을 억지로 깎아먹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포지션의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켰어요. 실제로 발생한 첫 실점 장면을 정밀 분석해보면요. 겉으로는 단순히 공중볼 경합에서 밀린 조유민 선수의 개인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심각한 시스템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격 상황도 아닌데 김문환 선수가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전방의 이상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상대팀은 이걸 놓치지 않고 김문환이 비운 공간으로 단번에 롱킥을 날려서 대한민국 수비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백 시스템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려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어야 해요. 그런데 홍명보의 수비진은 광활한 뒷공간을 노출한 채 벌어져 있었고 이걸 커버해야 할 센터백들에게는 상대 공격수를 압도할 만한 압도적인 주력과 1대1 경험 능력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2명이라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비 범위를 요구하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선수들은 지쳐가고 있어요. 팬들은 이런 분석을 접한 후에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김민재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김문환은 홍명보의 양아들이라도 되는 것이냐. 이런 쓰레기 같은 전술로는 월드컵에서 망신만 당할 거지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선수단 내부에서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특정 선수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팀 케미스트리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 전술적 보완뿐만 아니라 팀 케미스트리 회복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평가전에는 부상으로 빠졌지만 분명히 이 심각한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의 캡틴이자 정신적 지주거든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팀 내부의 이런 갈등 상황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과거에도 팀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어요. 특히 선수들의 태도나 프로 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수거든요. 지금 김문환 선수가 경기 중에 산책하듯이 걸어 다니면서 수비 가담을 안 하는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봤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라커룸에서 엄청난 질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포백 시스템에 최적화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대표팀에 오면 갑자기 3백 시스템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3백을 고수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홍명보 감독 본인이 선수 시절에 3백 중앙 수비수로 뛰었기 때문에 이 전술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김민재라는 월드클래스 센터백이 있으니까 3백으로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완전히 틀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독의 개인적 향수나 집착일 뿐이지 현대 축구의 트렌드나 우리 선수단의 역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감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가 아니라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를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문제예요. 김민재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한 명의 수비수가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팀 스포츠예요. 한 명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전술은 전술이 아니라 그냥 무책임한 겁니다.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경기 중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뛰어다녔는지 아세요? GPS 데이터를 보면 김민재 선수의 활동량이 팀 내에서 가장 높았어요. 센터백이 가장 많이 뛰었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건 다른 선수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들과 윙백들이 수비 가담을 제대로 안 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 모든 공간을 커버하느라 죽어라 뛰어다닌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같은 시기에 유럽 강호들과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일본은 독일을 상대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프랑스를 상대로도 선전했어요. 물론 졌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트디부아르한테 0대4로 발살났어요. 코트디부아르가 약한 팀은 절대 아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하면 명백히 한 단계 아래 팀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추월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과거에는 한일전이 되면 항상 긴장했어요. 한국이 일본의 천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선수들이나 팬들이 한국을 그냥 만만한 상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일본 축구의 성공 비결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세리에이 할 것 없이 일본 선수들이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대표팀 전술을 선수들의 클럽 축구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요. 그래서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해도 적응 기간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셋째, 일본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을 할 때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선발해요. 정치적 고려나 인맥 같은 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첫째,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선수들은 정말 월드클래스 수준이지만 팀 전체로 보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둘째,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의 클럽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전술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셋째,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자체가 논란투성이었잖아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밀어붙이기식 선임이었고 국민적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정몽규 회장 얘기가 나왔으니 이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무려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가 얼마나 발전했냐고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로 우리 축구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모두 조별 리그 탈락이거나 겨우 16강에 올라간 게 전부예요.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이런 성적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권력을 더 공고히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협회에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도 결국 정몽규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은 과거부터 인연이 깊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인맥으로 감독이 선임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축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월드컵 때만 되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 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요. 그런데 정작 협회와 감독은 이런 국민들의 열정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 감독을 앉혀놓고 전술도 엉망이고 선수 기용도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고 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히딩크 감독이요.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선수들의 체력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체력이 유럽 선수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지옥 훈련을 시작했어요. 선수들은 죽어나갔지만 결국 그 훈련 덕분에 월드컵에서 90분 내내 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은 선후배 문화를 타파했어요. 경기장에서는 모두 반말을 쓰게 했고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오직 실력만으로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실력 없으면 주장이라도 벤치에 앉혔어요. 이런 파격적인 조치들이 당시에는 논란이 됐지만 결국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은 어떤가요? 히딩크 감독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실력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선수를 기용하고 선수들의 클럽 전술은 무시한 채 자기 고집대로 쓰리백을 밀어붙이고 패배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감독이 할 태도입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홍명보 경질론이 나오고 있어요. 월드컵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감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죠. 물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홍명보 감독을 유임시켜서 월드컵에 나갔다가는 역대급 참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성 선수예요. 이재성 선수도 이번 평가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재성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술적으로 이재성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때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인데 홍명보 감독의 3백 시스템에서는 수비 가담까지 과도하게 요구받으면서 공격적인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는 어떤가요? 이강인 선수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우리 축구의 미래 에이스예요. PSG에서는 네이마르, 음바페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유럽 최고 수준의 축구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팀에 오면 갑자기 홍명보식 3백을 해야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케미스트리는 대한민국 공격의 핵심인데요. 3백 시스템에서는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출 공간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윙백들이 수비 가담 때문에 너무 낮은 위치에 있거나 반대로 너무 높이 올라가서 포지션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손흥민과 이강인이 원활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연계 플레이를 하려면 주변에 적절한 간격으로 동료들이 포진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골키퍼 문제입니다. 조현우 선수가 주전 골키퍼인데요. 조현우 선수는 K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물론 조현우 선수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조현우 선수는 K리그 최고의 골키퍼예요.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K리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경기거든요.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골키퍼들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경험치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럽에서 뛰는 골키퍼가 없을까요? 이것도 결국 시스템의 문제예요. 일본은 젊은 골키퍼들을 적극적으로 유럽에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유망한 골키퍼들이 있어도 K리그에 머물면서 국제 무대 경험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홍명보 감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전체의 문제이고 한국 축구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정몽규 회장이 있는 거죠. 정몽규 회장은 현대중공업 회장이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재력가죠. 그런데 문제는 축구협회를 마치 자기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이에요.
감독 선임 과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